딥시크가 이 AI 판 자체를 완전히 흔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장 확보 경쟁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롱숏 전략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모신 분은 AI 기업이죠. 모네스트 AI의 김연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을 또 쓰셨는데 슈퍼리치의 탄생, 네. AI. 네, 이렇게 내셨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엄청난 슈퍼리치가 AI 분야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이제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을 거쳐서 지금 세 번째 큰 혁명, AI 혁명이 오고 있는데요. 이 AI 혁명 속에서 기존의 그 새로운 그 슈퍼리치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AI를 활용한 분야에서도 앞으로 슈퍼리치들이 탄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2년 전인가요? 그 오픈 AI에서 그 챗GPT를 내놓으면서 완전히 그냥 뭐 세상이 바뀐 듯한 분위기죠. 그러면서 갑자기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AI 산업이 뭐 열풍을 불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 열풍, 미국 주도의 이 빅테크 중심의 이 열풍이 갑자기 중국에서 툭 튀어나온 딥시크 이 충격에 의해서 지금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이에요.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홍콩이나 중국은 뭐 쫙 올라가고 있고요. 이 딥시크 충격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그 기존에 딥시크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눠보면 딥시크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미국 중심의 AI 세상이었습니다. 뭐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일극 체제로 그다 가고 있었는데요. 딥시크가 나오면서부터 이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사실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중국 주식들은 홍콩 시장에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그렇다면 딥시크가 가지는 의미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딥시크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굉장히 원가 절감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점은 이제 오픈 소스, 완전 상용으로 사용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완전한 오픈 소스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일단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딥시크가 발표된 날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10몇 % 갑자기 이제 하락을 했다가 나중에 회복은 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크게 한번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계기가 됐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오픈 소스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기존의 AI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던 업체들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 퀘스천 마크가 한번 던져진 거였다면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것들은 AI 소프트웨어 기업, 네. 서비스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AI 그 주식들이 영향을 받고 그와 반대로 중국 쪽에서 그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막 그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딥시크 그 만든 양원펑 이분도 보니까 원래 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퀀트 회사로 돈을 퀀트 벌어서 회사, 네, 예. 퀀트 회사로 돈을 그러한 벌어서 네, 그렇죠. 것처럼 우리 개인들도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꼭 그들 기관들 어떤 큰 대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저 장기적으로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많이 그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그 몇몇 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가 이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딥시크 뭐 서방 세계에는 충격이겠지만은 중국에게는 혁명이겠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 중국 양회에서 국가적으로 AI 쪽에다가 온 전력을 다 기울이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고 뭐 사실상의 그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이 중국 내부에서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중국 내에서는 일단 뭐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대표이사 쪽 그쪽 마을에서는 막 그 찬양하고 막 플랜카드 걸리고 찬양하는 네.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미국한테 사실은 뭐 엔비디아 칩도 살 수 없고 굉장히 탄압을 받았는데 그거를 회피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 생긴 거죠.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딥시크의 요 사태를 더욱더 활용을 해서 기존의 그 IT 기업들, 뭐 바이두,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그 중국의 IT 기업들의 수장들까지 전부 다 모아다가 앞으로 너희들이 조금 더 잘해봐라. 기존의 공동부유 중심으로 정책을 폈었다면 아 이제는 민간 IT 기업들인 니네가 일자리도 더 만들어내고 중국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봐라라고 하는 분위기로 분위기 자체가 바뀐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딥시크 그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효율성 있는 이것을 또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중국의 국가적인 역량이 또 밀집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번에 그 양회에서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중국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휴머노이드, 두 번째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PC, AI 스마트폰 요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단 그 AI를 활용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요번에 그 양회에서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져다가 같이 뭐 댄스를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그렇게 앞으로 이쪽 방향을 주력으로 밀겠어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BYD에서도 지금 특히 그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가지고 BYD의 그 자동차에다가 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데 얘를 또 무료로 제공하겠다 뭐 이런 지금 그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는 AI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다양한 그 분야 영역에서 앞으로 그 국가적인 레벨에서 밀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걸 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봐야겠군요. 근데 어쨌건 AI 이 아주 첨단,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이대로 중국이 성장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에서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이제 미국의 대응은 이제 크게 3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아무래도 딥시크가 그 만들어서 완전히 오픈 소스로 공개한 기술이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 세대 전 기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1년 이내로 사실은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위기감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3가지로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한 3가지 정도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일단 오픈 AI는 나는 오픈소스 하건 말건 나는 계속 고급화 전략으로 가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제를 냈다가 그다음에 $200짜리 요금을 냈다가 지금은 또 조금 더 비싼 200만 원짜리 그 요금제를 내서 그 조금 더 고급화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테슬라에서 만든 그 AI 그록3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그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록3가 발표를 하면서 그록3는 상용으로 내고 그록2 버전 한 세대 전 버전은 우리도 오픈소스로 제공하겠다. 예,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그 오픈소스의 세부적인 정책이 아직 그 나오지 않아서 그 정확히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기존에 메타가 라마라고 하는 걸 오픈소스로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라마의 오픈소스와 딥시크의 오픈소스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상용으로 활용을 했을 때 라마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 좀 돈을 내라고 하면 딥시크는 아니 그냥 다 무료로 가져다 써. 이제 이런 정책인데요. 아직 그록2 아마 그록2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서 그 오픈 소스로 제공하게 될 것들은 세부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 됐건 느낌상으로 보면 그록2와 그록3가 한 세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픈 소스를 냈으면 우리도 그만한 성능이 되는 것들은 오픈 소스로 오픈해 줄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한 가지 대응이 나온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정책적인 압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오픈 AI에서 미국 정부한테 딥시크를 막아달라, 네 이런 그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기술이 앞서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중국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쫓아온다라고 했을 때 언제 자기를 넘어갈지도 모르겠고 언제 따라붙을지 모르니까 또 특히나 중국은
그 굉장히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모두 다 달려들어가지고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또 인구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또 따라잡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당연히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미국 내에서라도 딥시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건 맞으니 이거를 계속 고급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고 하면서 이제 시장을 장악해가는 움직임 하나,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오픈 소스를 또 내가지고 그 오픈 소스 그 진영 경쟁을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미국 정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딥시크가 확산되는 것들을 막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어쨌건 이제 딥시크가 기존에 그 독주하던 뭐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체들을 이제 긴장하게 만든 건데요. 네. 결국 딥시크가 넥스트 스테이지를 열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딥시크가 이 AI 판 자체를 완전히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AI가 기존의 어떤 미국의 일극 체제 중심에서 다극 체제로 변경될 수 있는 그 판을 흔드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크게 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그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존에는 기술 개발 속도 경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뭐 발표하면 오픈AI가 그 다음 날 뭐 바로 뭐 발표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기술 중심의 뭐도 되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시장 확보 경쟁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딥시크가 그 소스 코드를 완전히 오픈, 상용으로 쓰는 것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IT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한국에서도 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그 대학원 과정에 이 딥시크에 대한 이론과 코드를 분석하는 대학원 과정 한 학기 과정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마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전에는 미국 업체 몇 개밖에 못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기업이나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걸 활용해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제는 시장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개발의 속도 경쟁에서 이제 시장 확보의 경쟁으로 지금 판이 한번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다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첫 번째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기존에는 그냥 다 미국 업체들 뭐 솔직히 다 손가락 빨고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오픈AI가 뭘 했대, 구글에서 이런 걸 냈대. 그렇죠. 우리도 네. 그랬죠. 뭐 M7 기업들만 그렇죠. 네. 돈 투자해서 맞습니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가서게 되면 이제는 이제 고급화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고급 기술은 필요 없어. 오픈AI만큼 그렇게 고급 그 기술은 필요 없고 그냥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만 가져다가 우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다가 그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시장 자체가 전에는 미국이 이거 미국이 앞으로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말고도 다른 애들이 시장들을 먼저 이제 시장을 쪼개가지고 먼저 시장을 선점하면서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그 AI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오픈 AI가 활용하는 어떤 고급화 전략이 있는가 하면 중국 업체들이라든가 다른 나라 업체들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만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게라고 해서 좀 양극화가 그 특히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B2B 시장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AI가 그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B2C 시장이랑 B2B 시장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B2C 시장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에 대한 그 시장인데 B2B 시장은 각 기업별로 기존의 어떤 인력들이 그 하던 역할, 단순 작업들을 굉장히 자동화해서 AI를 활용을 해서 자동화하는 기업 전체 활동 중에서 일부분들을 점점점 자동화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그 추세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B2B 쪽에서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산업이 새로운 판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경망 알고리즘이고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혹시 트랜스포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GPT의 이 T가 트랜스포머 약자입니다. 네.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이런 그 AI 신경망 알고리즘 같은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뭐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인공지능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첫 번째, 학습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거는 오픈 소스로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네? 라고 해가지고 이 차별화 포인트가 굉장히 지금 작아졌고요. 두 번째, 프로세싱 파워도 전에는 그 엔비디아 칩만 되는 줄 알았는데 딥시크가 열심히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이제 사양이 좀 낮은 칩으로도 할 수 있게 돼서 라고 하면서 이제 컴퓨팅 파워도 사실은 차별화 요소 중에서 굉장히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남게 되는 게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학습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잘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미래의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미래 그 AI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AI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AI 투자 시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미국은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이제 중국은 중국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요게 사실은 딥시크가 나온 건 1월 말이었습니다. 네. 저희 설 그렇죠. 연휴 때 나왔던 설 연휴 걸로. 때 나왔었고 그때 이제 미국은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을 했었고 그러다 이제 2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그 타 채널에 출연해서 이 딥시크 오픈 소스의 이 전략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고 나서 공교롭게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미국 주식은 빠지고 홍콩 주식은 더 다시 올라가는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저의 추정으로는 지금 느낌이 그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롱숏 전략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존에 혼자 독주하거든 미국은 숏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AI 딥시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을 롱을 쳐서 그래서 롱숏 전략이 지금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네, 글로벌 레벨에서 보면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사실은 S&P나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딥시크가 사실은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2년 동안 S&P와 나스닥을 끌고 왔던 테마는 사실은 AI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렇게 그 미국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왔었는데 다른 대안이 생길 수 있나? 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을 숏하고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면 그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또 이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의 그 엮여 있는 다른 글로벌한 쪽으로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가면서 롱숏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롱숏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롱숏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약간 차익거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롱숏이 한번 걸리면 여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나? 중국 그 빅테크 기업으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는 그 딥시크 이후에 한 20% 정도 지금 오른 것 같고 나스닥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아서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스닥은 빠지고 중국 주식은 많이 올라서 지금 다시 더 들어가도 되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건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투자 회사다 보니까 투자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이게 롱숏이 한번 걸리면 이 판 자체가 다시 흐트러지기 전에는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글로벌 헤지 펀드 레벨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중국 주식을 사는 게 적당한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미국 주식과 만약에 중국 주식이 다시 벌어지면 다시 롱숏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쪽으로 롱이 들어가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숏 앞으로도 이 차이가 벌어질수록 그렇죠. 차이가 지금은 많이 벌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롱숏이 들어오면서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벌어지면 다시 또 롱숏이 들어와가지고 이 차이를 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다 미장 가자라고 지금 국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미국 주식이 그럼 앞으로 과거 2년처럼 그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을 지금 그런 방향에 맞춰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반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반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롱숏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거 아니다, 그래도 미국이네라고 다시 풀 거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환경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 우리가 중국 증시, 그러니까 홍콩 증시, 그 시진핑이나 공산당 한마디면 또 확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이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건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것이 중국, 그러니까 홍콩과 유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만 가지고 그 전체적인 시장을 AI만 가지고 보긴 좀 어렵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그 트럼프의 관세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워낙 있어서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하긴 어렵지만, 다만 이제 비교적 확실한 건 기존에 2년 동안 미국 시장을 끌고 왔던 AI 중심의 어떤 그 상승에 대해서는 약간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거시적인 그 매크로적인 상황을 놓고 이제 세부적인 투자 전략은 아마 각자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생각하시기에 미국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 이것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 이 AI가 막 적용이 되고 비즈니스들이 막 탄생해서 돈을 버는 슈퍼리치들이 탄생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예, 일단 그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 건 일단 첫 번째 그 컨텐츠 크리에이션 분야, 컨텐츠 분야에서는 지금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에 사실은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깜짝 놀랐죠. 네, 프롬프트 한 대여섯 줄 쓰면 우와 이런 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영상으로 바뀌어지는 서비스도 나오고 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그 우후죽순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영상 그 저작 툴 같은 것들도 AI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낸다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분야는 더욱더 많이 확산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저는 금융 분야에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그 AI가 조금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가 모네스트 AI를 창업한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겠죠. 네. 확신이 있으시니까 또 거기다 인생의 모험을 또 베팅을 하신 거겠죠. 맞습니다. 그 이제 이 분야로 따지면 지금 제가 컨텐츠 분야랑 금융 분야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제 나름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앞으로 AI가 확산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확산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고려해야 될 요소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과연 경제성이 나오겠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발전소도 지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뭐 SMR 막 주식들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ROI를 굉장히 뽑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합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AI가 잘 활용이 되려면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엑스퍼티즈, 그 지식과 AI에 대한 지식이 사실 동시에 필요합니다.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I가 성능을 잘 갖추려면 데이터가 잘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가 있으면 그 인더스트리에서 잘 활용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정제를 해서 학습을 시켜야 인공지능 성능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컨텐츠 분야가 왜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컨텐츠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누구나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 만들어졌네, 안 있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의료 AI들이 또 조금 뜨고 있던데, 예를 들어 CT 사진이나 엑스레이 사진 이런 걸 가지고 그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뭐 암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별해 냈는데 이게 제대로 암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의사들이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의사들이 그 의학적인 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AI와 잘 결합이 돼야 제대로 된 의료 AI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지금 AI가 지금 딥시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범용화돼서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야, 이 AI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 인더스트리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보면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합 능력 전에는 사실은 뭐 AI를 뭔가 만들려고 해도 미국 구글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연봉 높은 엔지니어들을 모셔다가 내가 만들었어야 됐으면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그 딥시크의 오픈소스를 굉장히 그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AI 인력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AI 인력들과 기존의 어떤 인더스트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AI, 그 인더스트리에서 AI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AI 가격이 여전히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리 딥시크가 원가를 줄였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ROI를 만들어내려면 경제성, 그러니까 리턴이 좋은 측면에서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은 사실은 이미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서 저는 AI가 활용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금융 분야를 찍어서 창업을 한 거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투자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그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다. 투자를 통해서 이러신 분들이 AI를 뭐 AI가 이제 비서가 되는 세상이 온다니까 투자 비서처럼 해가지고 뭐 그런 세상이 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언제일지 확실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빠를 것 같긴 한데 자, 이러한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이 AI가 접목이 되면서 파생되는 새로운 산업들이 커지고 여기서 이제 슈퍼리치가 탄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하여튼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일반인에게도 참 변곡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커다란 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일자리들 없어지는 거 아니냐, AI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실은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어떤 물잔에 물이 반이 있으면 반밖에 없네 라고 할 거냐 아니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거기서부터 내가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가 슈퍼리치가 되려고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후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테는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AI가 그 거의 커머더티화돼서 아마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AI를 가져다가 요즘은 사실은 코딩도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 더 편하게 내가 AI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저는 갖춰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는 전에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AI를 통해서 점점 더 자동화되면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계속해서 AI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산업이 뜨고 지는지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라도. 네, 이제까지 AI 투자 일임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AI 기업 모네스트 AI 김영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